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은입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은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우한폐렴 관련주의 수혜주와 피해주로 양분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우한폐렴 관련된 이슈들 속에서도 종목들 간에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따가 이정수 위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 활짝 열어뒀습니다. 전화와 문자 열려있다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입니다. 또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오늘 이정수 위원님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릴게요. 또 서울경제TV 지금 현재 유튜브로도 지금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함께 채팅으로도 소통하실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서나 서울경제TV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 현재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좀 더 힘차게 시작을 해볼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양시장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제는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모양새였잖아요. 우한폐렴 이슈로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이제 시장 얘기부터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포맷이 바뀌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잉 반응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자, 어제 미국 시장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어제 우한폐렴 관련해서 이슈를 좀 검색하다 보니까 미국 독감이라는 검색어가 같이 있기를 한번 눌러봤어요. 눌러봤더니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좀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감이요. 현재,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 그러니까 석 달 전이죠. 작년 10월 달서부터 어제까지 1월 셋째 주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 감염자 중에서 사망자가 거의 4,700명에서 많게는 8,200명까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뉴스가 나온 거 찾은 건 4,700명인데 8,200명까지 사망을 했다라 그래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석 달 만에 이뤄진 일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독감으로 재작년 2017년도부터 2018년도에서 8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뉴스를 여러분 검색하시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런 사실들을 국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거죠. 아, 그런 일이 있었어? 미국 사람이 정말 8만 명이 사망을 하고 현재 석 달 동안에서 4,700명에서 많게는 8,200명까지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걸로 인해서 뭐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금 과잉했다. 그러니까 조금 왜냐면은 그때 이제 재작년에서 뭐 8만 명이 사망을 했을 때에서 이슈가 되면서 관련된 제약주들이 급등을 하거나 시장을 폭락시키지 않았고요. 거기에다가 최근 3개월 동안에서도 미국 시장이 그런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4,700명 정도의 미국 독감으로 사망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미국 시장이 빠진다라든지 국내 시장이 그렇게 뭐 그런 이슈로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한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빠지는 부분들이 조금 과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근데 물론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제가 볼 때는 과잉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자국 내에서 벌써 최근 석 달 동안에서 4,700명이 사망을 하고 재작년에서 8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현재 우한폐렴 이슈로 해가지고 걔네들이 코웃음을 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의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나 그 흐름들은 금방 잠시 깨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먼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미국 자체 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그 공포감이 벌써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그 공포감이 좀 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준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시장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장 어제 수급을 보게 되면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6,600억을 샀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5,200억을 던졌죠. 프로그램도 어제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1,790억을 샀고요. 엊그저께 1,778억. 그러니까 코스피도 아니고 코스닥을 거의 2천억 가까이, 그러니까 1,700억, 1,800억 가까이 이렇게
이틀 동안 연달아 샀다라는 이 흐름들, 이게 이제 수급이 꼬였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제 반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강력하게 반등을 못 주는 이유, 바로 이제 수급이 꼬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부터 해서 다우 같은 경우는 1%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모양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 흐름은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아직까지 양봉이 나오거나 들어올리지 못한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좀 전에 제가 그 미국 그 감염자에 대해서 그게 이제 미국 통제 예방 센터 자료를 참고를 하면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이나 여러분들이 뉴스 검색을 미국 독감을 찾아보게 되면 제 얘기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기사거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기사, 그다음에 2020년 1월 15일 날 나온 기사. 이런 기사들을 찾아보면은 그 미국을 강타한 독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 이슈는 결국은 또 잠식이 됩니다. 늘 메르스 사태도 그랬었고 사스 사태도 그랬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조정심하다 IT 섹터를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강하게 움직였었던 동물 백신 관련주들 오늘 장중에 뭐 8호라든지 뭐 중앙 백신이라든지 종목들 지금 개파락으로 오늘 10% 이상 급락하고 있죠. 분명히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 분명히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도 심하지만 그쪽에서는 초보 투자자들은 더 이상은 지금에서부터는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쪽을 하느니 제 말을 믿는다라면 그러니까 우한 폐렴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간과하자, 이거는 별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안전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뭐 100번, 1000번을 강조를 해도 지나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나름대로 뭐 손도 잘 씻고 그다음에 뭐 건강도 잘 챙기면서 뭐 수면도 푹 쉬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면역력을 높여서 여러분들 치료를 그러니까 치료가 아니죠. 예방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급락하는 부분에 너무 공포를 갖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슈는 제가 볼 때는 사라집니다. 조만간에 사라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일 때에서는 IT 섹터들이 조정을 최근에 많이 받았으니까 IT 부품주라든지 그러니까 IT 부품주에 이제 통신 장비주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디램 아니면 반도체 재료 장비, 그다음에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 부품. 이게 모두 다 IT입니다. 뭐 과거에서 뭐 자동차는 IT로 보지 않고 그냥 자동차, 왜냐면 기계였으니까. 근데 요즘에서는 자동차에 반도체도 많이 들어가고 시스템 칩도 많이 들어가고 CPU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인공지능 칩들도 많이 들어가 보니까 이제 자동차도 이제 IT야 IT. 뭐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IT라고 저거 이제 칭하고 있는데 통신도 IT예요. 통신 IT. 그러니까 이 IT들이 지금 최근에 어제 그저께 그래서 지난주 설 전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이슈 때문에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졌어요. 지금 IT 부품들이 많이 빠졌는데 요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매매 접근을 하시기에는 좋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적극 매수냐? 그거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 아까 제가 차트로 말씀을 드렸지만 수급이 꼬였어요. 지금 시장 자체에 수급이 꼬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이렉트로 그냥 치고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이 바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자 시장 수급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지금 보면은 시장 수급이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한 부분,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투자에 너무 많이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박스권으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어느 정도 박스권을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올려치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이 나올 때에서 올려치는. 그러니까 지금은 분할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좀 이따가 표요 정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IT 섹터들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뭐 후성이라든지 우수 MS 최근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건데 어제는 표요 종목으로 LG 화학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LG 화학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어제 말씀을 드려도 좀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그러한 종목들 IT 섹터들이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그러니까 분할 매수 정도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박스권적으로 매매 대응. 그래서 매매는 초단타가 있고 단타가 있고 단기가 있는데 초단타는 말 그대로 그냥 1% 정도에서, 그러니까 단타도 마찬가지 1%에서 3% 내에서 그냥 수익이 나면 그냥 팔아버린 정도고
단기 단타, 그러니까 단타 정도, 그러니까 단기 정도를 볼 때에서는 5에서 10%입니다. 그래서 1에서 3%냐, 3에서 5%냐, 5에서 10%냐, 그러니까 단타가 3에서 5% 정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단타 대응하신 분들한테 괜찮은 장이에요. 3에서 5% 정도 먹었을 때 수익 내는 부분들. 근데 만약에 시장 수급이 갑자기 좋아진다. 오늘 만약에 지금 시장 수급이 뭐 지금 오전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후장에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수가 들어온다. 쉽지는 않겠죠. 어제 그렇게 팔아대고 개인들이 그렇게 샀는데 쉽게 매수가 들어올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서는 조금 더 강하게 분할 매수의 그 규모를 좀 더 키울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강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안 사주고 있고 어제까지 개인들의 수급이 꼬여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낙폭과되는 종목을 들어가서 한 3% 정도의 내외에서, 그러니까 3% 정도, 뭐 많이 먹으면 한 5% 정도 내외에서 단기적인 매매적으로는 지금 장으로는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시장은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말씀드렸듯이 61선 라인을 그렇게 크게 훼손시키거나 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많이 내려오더라도 한 번 정도 더 내려오는 정도인데 만약에 박스권으로 진행이 돼서 왜냐하면 지금은 박스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수급이 꼬인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움직이다가 한 번 더 쿵 하고 빠지게 되면 그때선 적극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 삼으시면 되는 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까지는 좀 내려와도 되는 상황인데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다 보니까 애매하게 됐죠. 근데 올려가지도 못해요. 지금 수급이 꼬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얘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정도인데 어쨌든 종목들은 박스권 정도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박스권 정도의 매매 대응하시는 정도의 그런 흐름과 그러니까 그 매매 대응은 박스권 매매 대응 종목을 만약에 매수하겠다면 IT 부품주들 분할 매수 정도 그 정도 일단은 시장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일날 드렸었던 한번 표적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전일날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표적 종목이 바로 LG 화학이었어요. 그러니까 LG 화학을 드렸던 이유는 일단 매수 가격은 32만 원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가격은 일단 미도달 됐습니다. 어제 미도달 되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만약에 시장이 더 한 번 더 출렁거리게 되면 가장 안전한 섹터의 가장 안전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2차 전지의 그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그 수익성이라든지 차트 위치를 볼 때에서 워낙 못 갔고 일단은 뭐 삼성 SDI 2차 전지 삼성 SDI에 비해서도 워낙 못 갔고 삼성 SDI는 이미 벌써 이쪽에 떠 있는 상황인 거고 얘는 워낙 못 갔고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의 반도체 상황들이 반도체도 좋겠지만 반도체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수익성, 매출을 뛰어넘기는 조금 어려워요. 제가 볼 땐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얘기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400조를 매출을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쪽이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다. 뭐 안 되더라도 작년에 200조 정도 매출을 달성을 했으니 올해도 200조 이상은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그러니까 작년에 200조를 했는데 매출 200조를 달성을 했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못 먹은 것까지 얹혀가지고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성과 그다음에 미래 지향성 거기다가 수익성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소형전지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수익을 돌렸는데 대형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올해서부터 이제 흑자로 돌아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바닥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밑으로 빠질 일은 없고 이런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가 만약에 그러니까 아직도 살려는 사람들은 조금 기다려 보세요. 아직 시장이 확실하게 바닥을 쳤다라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자리겠지만 아직 저는 시장을 바닥을 쳤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봤지만 수급에 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수급을 지금 당장이라도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에서는 이걸 돌리겠죠. 이걸 확 켜 위로 쪽으로 돌릴 텐데 수급이 꼬여 있는 상황.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미국 독감 때문에 해서 뭐 시장에 대한 과잉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아라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세력들은 그 이슈로 가지고 더 빼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흔들릴 수는 있다고 봐요. 수급도 꼬였고 어쨌든 그 우한폐렴 그 악재가 한 번 더 먹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줘도 다시 한 번 더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에서 본격적으로 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한 번 더 빠질 것 때문에 두려워서 매수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지금은 분할 매수, 저점 매수를 해서 뭘 하라? 단타 단기를 해라. 단타 단기.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종목들을. 근데 그 와중에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전한 종목이니 한 번 더 빠져서 이쪽으로 밀려 내려가면 충분히 저는 한 번 더 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밀리게 되면 32만 원 이하에서는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해보시고 그 가격대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서는 시장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그때에서부터는 또다시 LG화학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미돌라 됐으니까 가격이 들어온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안전하니까 한번 공략을 해보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그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LG화 갖고 있는 분들 만약에 매도를 못했다면 비중을 조금 줄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조정받으면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나는 버텨야지 하는 사람들도 괜찮습니다. 근데 매수하려는 분들한테는 조정 시 적극 매수가 되는 거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일날 표요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의 표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바로 삼지전자입니다. 자, 삼지전자는 무슨 종목이냐면 5G 이제 통신주예요. 5G 관련주 여러분들한테 좋다 말씀을 드렸었지만 뭐 상담도 가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종목을 많이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통신장비 쪽에 이제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자,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실적이 괜찮아요. 실적이 괜찮고 일단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그 통신장비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온 애들도 많습니다. 실적이 안 나온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급등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이제는 점점 좀 조심해야 될 그 섹터인 거고, 이렇게 이제 삼지전자 같이 단기순이익,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0원도 못 버는 회사는 미래장 앞으로의 이제 좋아질 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면 100원도 못 버는 회사는 이제부터는 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 보여주게 되면 이제 걔네들은 큰일이 나겠죠. 뭐 그 큰일은 뭐 어떻게 될지는 뭐 빠질 건지 뭐 상장 폐지까지 뭐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흔들리겠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걔네들은. 근데 올라가지 못한 애들인데 원래부터 수익을 좀 가져왔었고, 그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무선 통신용 중계장치, 그다음에 운영정보 통시장치를 제조 판매하는 통신사업과 전자부품 뭐 유통사업부터 등 해서 보면은 2차 전지용 충전 충방전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2차 전지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건 뭐 그쪽으로 뭐 짬뽕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차세대 5G 이동통신을 대응하기 위해서 LG U+와 협업을 하고 정부 과제를 통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국내 이제 그 3사, LG U+뿐만 아니라 국내 3사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 약 1,600억 좀 안 되는데 엄청나게 가벼운 것도 아니고요. 실적도 되고 있고 차트 위치도 한번 보게 되면 차트도 제가 아까 전에 시장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릴 때에서 단기적으로 좋아 보이는 좋은 종목들, IT 섹터 종목들이 시장 최근에 그 돌발 이슈, 그러니까 악재 때문에, 그 악재는 이제 우한 폐렴이겠죠. 그런 이슈 때문에 종목들이 잘 움직이다가 쿵하고 빠져서 얘뿐만 아니라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한미 반도체, 뭐 등등등등 해서 지금 뭐 반도체 섹터들도 쿵하고 빠졌듯이 이쪽도 쿵하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빠진 폭을 보게 되면 어제 약 종가가 이제 5.7%인데 장중에 6.5%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 종목들이 많이 빠진 쪽은 10%가 빠진 애들이 많아요. 많이 빠진 쪽은 10%, 14% 빠진 애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7, 8% 정도 빠진 애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내에 빠졌던 종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얘도 시가총액이 좀 작고 코스닥에 비해서는 어제 좀 덜 빠진 건 맞아요. 근데 덜 빠진 건 맞는데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도 이렇게 짜금짜금 들어와 주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통신 장비주들은 많이 반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여전히 이렇게 바닥권역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차트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쭉 빠지고 이렇게 돌려 올라가는, 계속 쭉 빠지고 돌려 올라가는 요런 흐름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요거는 이제 장기주,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통신 장비주들도 다시 강하게 좋게 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넘어가는 흐름들, 다시 1,500원, 11,000원, 12,000원, 그래서 중기 정도 볼 때에서는 한 12,000원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전략 자체가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기 대응하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단기 대응으로 뭐 10,000원 정도에서 뭐 팔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그거를 듣지를 마세요. 듣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실적도 괜찮고요. 앞으로 5G 같은 경우는, 자, 5G를 좀 얘기를 하면 5G는 5G 같은 경우는 5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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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는
자, 중국도 5G를 한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제가 아무래도 예전에서도 여기에서도 얘기했었고 타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그 5G 장비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굉장히 크게 요하는 게 있고 낮은 기술력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는 뭐냐? 28GHz, 그러니까 굉장히 고대역으로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주고 벽을 통과하는 쪽은 그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그 기술로 그러니까 국내 기술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중국은 낮은 기술입니다. 3, 4GHz라 그래요. 굉장히 좀 대역대도 좀 낮고 많은 사람들이 연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벽도 통과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많이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속도도 안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부 누구는 가짜 5G다. 진정한 5G는 한국 거다라고 얘기가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네이버라든지 여기저기 검색해보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제가 뭐 사이트로 딱 보여드리면서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속도도 빠르고 많은 사람들한테 연결을 하고 할 수 있는 진정한 5G는 대한민국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하고 싶은데 못해가지고 지금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함께 협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고 일본 같은 경우도 5G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 손을 내밀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불화수소 때문에 약간 냉랭한 기온 때문에 조금 애매해졌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전 세계에서 진정한 5G를 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들을 빨리빨리 주고받아야 되는 대용량을 주고받아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을 하든 아니면 교통 시스템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은 그 장비주들이 우리나라밖에 못 만드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만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장비를 또 쓸 거고 대기업들이 아니면은 뭐 수출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장비들이 많이 판매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좋은. 그러니까 지금 삼지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10,000원 못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12,000원도 넘어간다라고 보지만 일단 시장도 그렇거니와 그렇죠. 시장이 뭐 지금 되게 강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수급도 꼬였고 그다음에 지금 전략 자체가 좋은 종목을 싸게 내려올 때 단타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종목을 싸게 잡아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좀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그냥 사면서 5% 수익 나면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샀다가 또 올라오면 또 팔았다가 그러는 것도 지금 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자, 언제까지냐면 수급이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코스피에서 뭐 5천억, 1조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쪽에서 자, 프로그램 잠깐 볼게요. 자, 프로그램 쪽에서 지금 매도가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코스닥은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코스피도 지금 한 65,000주 정도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매도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한번. 지금 보면은 순매도로 코스닥도 240억 매도 중이고 코스피도 어제 4,000억 매도, 4,100억 매도 나오고 오늘도 700억 정도, 그러니까 690억인데 거의 7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오는 이 상황. 시장이 급등하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박스권 매매. 자, 그래서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좋은 종목을 조정시 매수를 하되 중장기적은 조금 더 수급이 돌아올 때 하는 거고 지금은 단타가 좋다는 얘기예요. 단타 단기. 그래서 요거는 한 10,000원 정도로 보고 그러니까 물론 5에서 10% 정도의 기대 목표치를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매수 가격은 최대한 싸게. 자, 분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좀 떴어요. 뭐 제가 얘기해서 움직인 것 같지는 않고 이거 만약에 밀리게 되면 제가 9,650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상황이 만약에 밀리면 다시 9,650원 정도를 줄 거고요. 시장을 한번 잠깐 볼게요. 근데 쉽게 그렇게 밀릴 모양은 아니네. 자, 그러면 요거는 좀 가격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이거는 9,650원에 오늘 주구장창 기다려도 안 내려올 것 같아요. 9,700원 정도. 9,700원 정도로 수정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9,700원 정도로 여러분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한번 매매적으로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서 5G 관련주들은 어떻다? 괜찮다. 왜? 우리나라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5G는 우리나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다시 한번 움직일 거다. 그래서 5G 관련주들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시 한번 움직일 종목이고 차트 위치도 바닥에 있고 이거 보세요. 한번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저점의 박스권이고 이렇게 지금 박스 고점이 이쪽에 있죠. 그래서 중심을 나누게 되면 중심 이하 자리 이런 자리에서 공략하는 종목들은 그렇게 위험할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도 이미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추세 저점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그으면 좀 지저분하니까 딱 지었다가 저점과 저점을 그으면 양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이 이제 저점 라인을 이제 통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이 저점인 거고 최저점으로 긋게 되면 요까지는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한 요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손절 라인을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전저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전저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는 한 10,000원 이상에서는 한 번 정도는 매도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10,000원만 올라가도 지금 위치에서 10,000원만 가더라도 한 3% 정도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쵸? 한 3.3% 정도 올라오는데 아마 1,500원 정도 가면은 한 7% 정도, 7, 8%, 그 정도 올라오는데 그 정도 내에서는 매매적으로 한번 처리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조정 시 한번 공략해 보시는 종목으로 오늘의 표 종목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잠시 쉬었다가 한번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삼지전자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는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이 진행될 텐데요. 전화와 문자 아직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번, 1612번 두 개의 번호입니다. 또 그리고 문자는요, 받는 사람의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이렇게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이정수 위원님과 장중에 그리고 방송 중에 종목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문자보다는 전화로 주셨을 때 위원님과 자세한 이야기도 나눠보시면서 개인한테 딱 맞는 맞춤형 전략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문자보다는 전화로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전화만 연결을 하면 위원님 덕분에 너무 잘 빠져나왔어요. 혹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종목들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가 끊이질 않아요.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 바로 시작해 볼 텐데 어떤 종목부터 좀 볼까요, 위원님? 네, 지금 전화 상담이 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화 상담 한번 연결을 해서 한번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이준 코스메틱이요. 5,100원에 20% 들고 있어요. 5,100원에 20%. 네. 자, 최근에 네. 제가 그 화장품 관련주도 몇 번 좀 상담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었어요. 제가 어디 갔다 오냐고요. 어디 갔다 오느라고. 네, 네. 물론 제이준 코스메틱을 얘기하지는 않았고 그때 질문하셨던 분이 이제 코스온하고 그다음에 아모레 쪽하고 한 몇 종목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제 그 춘절 그러니까 그때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그런 이슈가 별로 없었고 네. 제가 그 춘절 이슈 전에 한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1월 초 때 얘기했던 거거든요. 1월 초 때 지금 그때에서는 이제 그 춘절 이슈, 그다음에 시진핑이 우리나라 한번 놀러 온다 그랬었죠? 네. 근데 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 거의 설 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24일 전에 한번 팔아줘야 된다. 화장품 이슈들은 그때에서 이슈가 터지기 직전에 한번 팔아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 다행히도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후에 화장품들이 정말 잘 갔어요. 네. 네, 잘 갔단 말이에요.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뭐 제이준 코스메틱도 뭐 가긴 갔어요. 가긴 갔는데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많이 못 갔죠.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갔고 이게 제이준 코스메틱이 한국 화장품만큼만 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네. 네, 그랬으면 그냥 팔고 지금도 팔아도 수익일 텐데 어쨌든 그때 강하게 움직였던 게 얘하고 아모레지라든지 뭐 이쪽 애들 아모레 퍼시픽이 더 잘 갔구나. 아모레 퍼시픽 이런 애들도 이렇게 11월 달서부터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계속 올라갔고 그때 질문 주셨던 이제 코스온 같은 경우도 그때 하도 안 움직여갖고 그때 막 질문 주셨던 분이 여기서 질문했던 건데 잘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갈 때 제가 이때 뭐라 그랬냐면 춘절 이슈 전에 한번 팔아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재수 좋게도 팔고 나서 그러니까 팔았던 분들한테는 이제 재수가 좋은 거죠. 이게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제 돌발악재가 생기면서 빠지게 된 거예요. 오히려 더 지금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화장품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들이 어제 호텔 신라도 많이 빠졌지만 빠진 이유는 알고 계시죠? 잘 몰라요. 몰라요? 전혀 그런 걸 잘 모르시는구나. 저 중국의 병 때문에 그랬다는 거. 그래서 다 그렇죠. 시장이 보세요. 빠졌다는 그러니까 아주 거. 간단한 네. 건데 네. 면세점 관련주들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많이 놀러 와서 뭐 공항 면세점이나 아니면 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와서 뭐 화장품들 명동가도 화장품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사주고 그러면 이제 화장품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국 사람이 많이 놀러 와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상황이? 지금 못 오죠. 그렇죠. 뭐 사람이 몰리는 쪽으로는 이제 다들 이제 기피하고 이제 조심조심하다 보니까 여행도 잘 안 가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악재를 지금 맞은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제이준 코스메틱도 그렇게 빠진 거고 그리고 그 네. 먼저 앞서서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가 됐는데 이제 악재가 터져서 좀 내려간 거라.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라는 부분에 지금은 버텨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좋아서 버티는 건 아니지만 화장품은 네.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라고 뜻 알죠.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보유인데 네. 지금은 너무 많이 물렸기 때문에 다시 반등 주게 되면 네. 5,100원까지 올라오면 다행이고 한 5,000원 정도만 올라와도 종목 교체를 좀 고민을 좀 해보세요. 네. 5,000원만 와도 그렇게 매도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 왜 그러냐면 지금 화장품주들이 개인 투자들이 물려서 물타기 하고 있어 지금. 아유,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스펀지를 생각을 하면 스펀지에 가벼울 때에서는 이게 가벼운데 물을 젖으면 못해요. 무겁죠. 무겁죠. 네, 마찬가지 개인 투자자들이 네. 지금 물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 그런 조금 힘듦이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 일단은 방법은 추가 매수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네네, 안 할게요. 네, 추가 매수 할 거면 IT 부품주를 해야 됩니다. 뭐 2차 전지도 네. 있고 아니면 네.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해가지고 뭐 시스템 반도체, 뭐 실리콘 웍스, 아니면 뭐 카메라, 뭐 옵토론, 뭐 등등의 IT 섹터들이 많아요. 뭐 비아트론도 있고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을 먼저 하셨다가 그런 쪽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나서 팔고 나서 이제 화장품들도 움직이나 싶으면 그때 다시 이제 봐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은 재미가 없으니까 갖고 있는 것만 그렇게 해서 올 여름 전에서는 복구를 할 것 같으니까 좀 길게 좀 너무 긴가요? 근데 올 여름인 7월 달인데 어쨌든 올라가서 수익만 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죠. 수익만 나면 되죠. 그 수익만 내면 되는 거니까 분명히 힘들 거라 그랬습니다. 갖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 거지만 갖고 있으면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 5,000원 정도, 5,100원 정도 그 정도 물린 거라면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네. 일단은 좀 힘들더라도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종목입니다. 자, 문자 종목은요. 자, 힘스입니다. 자, 힘스. 자, 매수 가격은 26,950원이고 비중은 5%인데 자, 힘스. 아유, 이건 좀 떠 있는 종목을 공략하셨네. 자, 어쨌든 간에 OLED 장비주로 보입니다. 자,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힘스 26,950원. 이게 최근에 지금 고점에서 물리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이제 사는 자리들 제가 항상 좋아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들을 좋아하면 됩니다. 바로 이런 자리. 그러니까 지난 자리니까 잘 보이죠, 그렇죠? 지난 자리니까 잘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냐? 자, 왼쪽에서부터 보게 되면 여기를 한번 자, 그림을 이 네모를 이쪽으로 치우고 이렇게 그으면 여기서 한번 넘어갔죠. 자, 하나를 돌파를 했어요. 그 다음 고점을 돌파하는 요 자리. 요 두 개를 넘어갔죠. 자, 세 개. 자, 이거 예전에서 서울경제에서도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이렇게 하락 추세선 이게 세 개가 참 중요합니다. 세 개가 넘어가면 거의 그런 종목은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위쪽으로 그러니까 강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세 개를 돌파하게 되면. 근데 이미 하나를 돌파하고 올라갔다가 깨졌다. 저점이 한번 깨지긴 했지만 이 두 개를 돌파를 할 때에서 저점이 지지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측적으로 뭐 단타로 들어가든 예측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잘 올라갔어요. 근데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이게 주식이라는 건 무조건 반등은 강한 게 좋습니다. 조정은 짧은 게 좋고 반등은 강한 게 좋아요. 그게 강한 종목입니다. 근데 초보자들 사기에는 강한 종목이 많이 내려오는 게 사실 좋은 거지.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내려오면 안 되고 그게 한 중심 정도. 그래서 만약에 힘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중심 정도니까 요 정도 내려오는 자리. 그러니까 요 정도가 좀 적당했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하락 N자로 내려오고 여기 지지하는 자리.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공략을 했으면 참 좋았던 자리. 그래서 N자형으로 딱 정확하게 올라오고 또 조정받고 돌파단 고점을 살짝 깨긴 했지만 이전 고점 자리 또 여기 지지 자리 주면서 또 지지하고 또 움직여주는. 그러니까 차트가 굉장히 좋긴 했는데 이 저점 라인들. 그런데 지금 바닥 대비 1년 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26,950원에 샀던 게 그러니까 좋은 종목인데 불구하고 산 자리가 조금 비쌌다. 얼마든지 다시 여기 요 자리
얼마든지 17,500원, 15,000원, 만 원짜리 살 수 있었던 자리들을 다 발로 걷어차고 하필이면 여기서 왜, 그렇죠? 여기서 왜 물렸을까 하는 부분이 제일 아쉽고요. 그러니까 저는 힘쓰라는 종목을 바닥에서 오일리 장비주로 예를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얘기하지는 않고 뭐 시스템 반도체로 뭐 동부 하이텍이라든지 아니면 AP 시스템, 원익 IPS 이런 애들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원익 IPS 이런 애들을 1월 달에 똑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오일리 장비주라고 뭐 얘는 가고 쟤는 안 가고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이 움직이는데 이제 올라간 폭이 다 틀릴 뿐인데 만약에 원익 IPS를 제가 추천하지 않았다면 힘스를 이 자리에서 추천을 했겠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치에서 원익 IPS 추천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나는 이거 2만 원대 추천했던 사람인데 왜 굳이 바닥에서 2만 원대에서 지금 올라간 게 90%가 올라갔는데 최근까지 97% 거의 100% 올라갔네요. 2만 원짜리 종목이 90%가 올라가는 종목을 굳이 여기서 왜 추천을 해야겠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들 살 때에서도 바닥에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상담을 이제 정리를 하면 지금 위치에서 이제 산 자리가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종목은 좋아요. 이때에서 샀던 그러니까 15,000원짜리, 12,000원짜리 샀으면 참 좋았던 종목이었던 건데 지금은 한 번 정도 매수가 됐던 사람들이 수익이 났으면 챙겨야 되는 자리였던 거고 지금은 조정받으면 좀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자리. 근데 지금 물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다행히도 OLED 장비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정도 이제 지지라인이 22,000원인데 깨질 가능성 큽니다. 작지 않아요. 깨질 가능성 커요. 근데 손절은 애매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안 될 종목이면 지금이라 손절을 하라고 할 텐데 지금 손실폭이 5%면 지금이라 손절하라고 하겠죠. 손실폭이 5%면 지금이라도 그냥 손절하세요 그럴 텐데 26,950원 지금 손실폭이 마이너스 17%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가져가시고요.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한 17,500원에서 2만 원 사이 이 정도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 17,500원 정도 되면 신규 매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좋은 종목이라 했잖아요. 좋은 종목인데 가격을 싸게 사야 돼요. 여기나 더 싸게 사는 자리 여기인데 시장이 그렇게 아마 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중심 정도 조정, 그래서 올라간 폭이 한 중심 정도 조정을 받으면 초보자들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접근을 해서 올라오면 어느 정도 좀 덜어내는 그래서 이거는 매수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좀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앞으로 안 되는 섹터가 아니고 또 움직이는 IT 섹터이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마이너스 17%니까 조금 그렇죠. 손절보다는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버텼다가 추가 매수를 해서 올라올 때 한 25,000원이나 다시 27,000원 정도로 올라오면 거기서 한번 잘라내는 자, 설명이 좀 길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면 이게 설명이 좀 길어요. 이게 깔끔하게 이제 수익이 된 상황이면 지금 그냥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 노리셔라 하면 딱 좋은데 자, 이렇게 요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자, 이번에도 문자 종목입니다. 자, 문자 종목. 자, 이번에 문자 종목은 라파스 뭐죠? 지금 문자 종목이 자, LG노텍이네요. 자, 문자 종목 LG노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14만 9천 원이시고 비중은 20%신데요. 자, LG노텍. 자, LG노텍 오늘 좀 강했죠. 지금 IT 섹터의 대부분 이제 그 강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어제까지는 이제 자동차들이 좀 강했어요. 어제는 좀 자동차가 강했는데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왼쪽에 보이는 이제 오늘 강한 섹터들 한번 찾아볼게요. 보면은 지금 하이닉스도 쉽게 안 꺾입니다. 안 꺾이죠. 어제 삼성전자 3%까지 빠졌지만 뭐 더 이상 뭐 여기서 일단 주춤거리면서 좀 버텨주는 모양새이고 그다음에 LG노텍이 강하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강한데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많이 못 갔었던 낙폭과대 종목이죠. 시장이 무너질 때에서는 약한 종목이 더 무너지거나 저점을 깨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장이 하락장으로 간다 아니면은 밑으로 만약에 크게 빠질 장이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저점이 깨질 겁니다. 근데 안 깨지죠. 그리고 이렇게 LG이노텍처럼 정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에서 저는 IT 부품주들을 조정시 적극 매수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LG이노텍은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으냐? 그냥 가져가세요. 14만 9천 원에 매수가 됐으면 이것도 싸게 산 건 아니에요. 제가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바닥에 있을 때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고 삼성전기의 LG이노텍 다 바닥에 있을 때 여기서 다 얘기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이죠. 작년 9월 달 LG이노텍,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작년 9월 달쯤에서 한국전력과 함께 같이 이제
추천했었던 종목들이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쁘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IT니까. 그리고 지금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파를 했으니까 돌파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슨 책임을 져야 되냐? 돌파를 했으니까 돌파된 고점을 깨면 안 돼요. 그래서 돌파된 고점 지금 오늘의 시가가 15만 4,500원인데 15만 4,000원이 깨지면 일단은 절반을 차익 실현합니다. 15만 4,000원이 깨지면 갭을 메꾸고 다시 밀리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깨지면 계속 강세가 이어질 거예요. 계속 5일선을 타면서 계속 올라가는 형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15만 4천원이 깨지 않으면 계속 보유가 되고요. 만약 깨지게 되면 절반을 팔고 나머지 절반은 어디서 손절하느냐? 14만 5천 원에서 나머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이제 손절하시는 게 좋은데 손절한다 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어차피 올라갔던 종목이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밑에서 사가지고 다시 수익 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LG노텍은 죽는 종목이 아니고 조정받으면 사야 될 종목이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높아서 그런데 근데 만약에 초보자라면 그냥 지금 수익 정도에서 절반을 파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이제 선수급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선수급으로 했을 때에서 매매적인 패턴으로 돌파가 돼 있으니까 이제 보유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초보라면 절반을 팔고 다시 조정 시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입니다. 자, 전화 상담이죠. 자, 전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HLB 생명과학이요. HLB 생명과학. 자, 매수가격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네, 32,000원에 20%요. 32,000원에 20%. HLB 생명과학. 자, 32,000원에 20%. 자, 이것도 이제 매매적으로 패턴은 그러니까 매매 패턴이긴 한데 자, 한번 차트 볼게요. 차트 보게 되면 지금 HLB 생명과학, HLB 뭐 줄기세포 관련주 뭐 등등 해가지고 자, 어제도 HLB를 가지고 아마 상담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저점 라인은 2만 원이고요. 단기 고점 라인은 3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점 라인은 3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전략을 매매적으로 할 때에서 매수 가격을 싸게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싸게 잡는 방법은 여기에서 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더 선을 표시해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3만 원과 2만 원을 이제 박스권을 뒀을 때에서 중심을 나누고 싸게 사는 자리는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공략하면 좋다는 얘기지, 그렇죠? 요 정도에서 사면은 싸게 공략하는 건데. 일단 조금 뜬 상태에서 32,000원에서 공략했으니까 여기서 공략하셨네요. 근데 여기서 하셨구나. 일단 저점 라인을 좀 지지를 좀 해야 돼요. 2만 원을 좀 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저점은 23,000원 정도 지지하고 있거든요. 예. 네, 여기가 지지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왜 32,000원에서 공략을 하셔가지고 어렵게 싸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이거 대응하기 어렵지 않아요, 지금? 아주 맞지 무척 어려워요. 그렇죠. 답답하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종목을 공략할 때에서 이게 많이 뜬 종목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이렇게 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초보자들은 중심 이하에서 공략하면 먹을 게 생깁니다. 여기 올라간 폭 보이죠? 예. 여기 45,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절반을 뚝 잘라봐요. 절반을 뚝 자르면 대략 한 26,000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중심이고 중심에서 3분의 2 지점 한 번 더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3등분을 나누면 여기를 하나, 둘, 이게 3등분 대충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2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올라간 폭의 초보자들은 중심에서 2만 원 정도. 그래서 이거를 마디비율이라 그러는데 이게 참 고맙게도 키움증권에 보면 이게 마디비율을 이게 이렇게 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보면 요게 중심이고 여기가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게 3분의 2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공략을 하면 매매가 그래도 그나마 초보자들은 그나마 유리한데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데서 공략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싸움을 어렵게 걸다 보니까 이게 대응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부분은 일단은 지지는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지는 해주고 있으니까 2만 원 지지도 있고 앞전에 지금 2만 3천 원짜리도 지지가 있으니까 반등 나올 때까지 뭐 기다려야죠. 뭐 어떻게 해요, 이걸. 반등은 나올까요? 쉽지는 않아요. 왠지 알려줄까요? 예. 지금 제약주들 다 급등 나오죠. 예. 근데 얘는 안 움직이죠. 예.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는 소외받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일단 그렇게 봐야 돼요. 이거 맞잖아요. 그렇죠? 다 제약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세력들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봤더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죠, 지금.
보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가 들어온 게 작년 12월 9일서부터 많이 매수가 들어왔네. 그때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죠. 여기 보면 외국인 기관 개인 보유 수량을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다는 얘기는 일단 무겁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반등이 쉽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제가 삼지전자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위치가 보세요 한번. 저점 라인에 있죠? 그리고 박스권 내를 그렸을 때에서도 중심 밑에 있죠? 그렇죠? 거기 다음에 외국인들도 물론 최근에 강하게 매수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일단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또 차트는 얘는 바닥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걸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오늘 표적 종목을 가져온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고점이 떠 있는 게 아니고 바닥 부분에 있고 실적도 좋고 그런데 지금 HLB생명과학은 바닥이 아니고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싸움하기 어려운데 그거를 32,000원에 공략한 것 자체가 조금 무리였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어쨌든 그건 잘못한 거 잘못한 거고 지금은 보유를 하셨다가 반등 나오면 한 3만 원 정도 반등 나오면 그때서는 한번 손절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3만 원에요? 네, 3만 원. 근데 올라오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손절을 많이 했으면은 이게 올라오기가 쉬운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3만 원만 올라와도 그냥 손절하면 되는데, 그렇죠? 손절하면 되는데 3만 원도 올라오기 어렵고 오히려 저점이 깨지면, 그러니까 2만 원이 깨지면 비중을 오히려 줄여야 됩니다. 2만 원이 깨진다는 얘기, 그때는 물량이 터질 텐데 그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지 않고 아마 싸다고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하락 N자 목표치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2만 원이 깨지면. 그러니까 2만 원이 깨지면 그때는 절반 손절을 못 하겠으면 3분의 1이라도 아니면 5%라도 조금이라도 그때 손절을 해야 돼요. 그건 근데 2만 원 깨질 때 얘기고 2만 원 깨지는 게 지금 당장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좀 해주면 아직 제약주들은요. 올 봄 되기 전에 그러니까 3월 달 되기 전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1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월 달, 3월 달에 반등을 주면 그때는 뭐 하자? 종목 교체를 좀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상담이 여기까지 오늘 많은 상담을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시장 상황이 그런 것만큼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한 얘기를 아까 오프닝 때 많이 해드렸어요. 지금 시장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겁먹을 장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 과잉 반응한 부분들이 있는데 수급이 꼬인 것 때문에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무턱대고 막 사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들이 최근에 악재로 인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해서 어차피 물려도 뭘 갖고 있는 게 낫다? 물려도 바로 IT 섹터에 물리는 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물렸다가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약바이오주들은 올 여름이 지나게 되면 힘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들은 빨리 반등이 나올 때 아직까지 희망은 있으니까 물린 사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월달, 3월달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우한폐렴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최근에 뭐 제약주들 막 급등이 나오죠. 쫓아가지 말고 물렸던 사람들 차익 실현을 해서 확실하게 물려도 괜찮을 만한 바로 2차 전지 아니면 뭐 시스템 반도체 아니면 IT 부품주 이런 쪽으로 교체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해드린 이런 IT 섹터의 종목들이 고점이 떠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막 원이가입해서 떠 있는 거 막 바닥 대비 지금 제가 추천한 자에 비해서 100% 올라가는 이런 거 사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닥에서 아직도 있는 거 아니면 바닥이 조금 올라갔는데 다시 조정받아서 공략해야 될 애들 뭐 그런 애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위주로 여러분들 공략하시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요동치면서 흔들리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주셨으니까요. 이 점들 꼭 참고하셔서 남은 장도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1시간 동안 열심히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용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네, 1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